지금은 거의 전멸이에요. 사람이 주말에도 뭐 평일하고 거의 뭐 마찬가지일 때도 있고 네. 또 어쩌다 뭐 월급이나 타고 그럴 때 그리고 외부로 다 나가요. 미군이 떠나면 아예 떠나서 지역 경제가 막 죽어가는데 미군이 떠난 땅에 우리도 개발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계속 이제 그로 인해서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주한 미군 기지가 언제 이전하는지 그 명확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전혀 동두천 시민들과 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한미 정당 그러니까 국가 간의 그런 합의에서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동천 시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가닥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몰랐었는데 어떻게 될지 잘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거 보니까 정말로 동천 개발에 대한 모든 청산을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리고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뭐 국가가 개발하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실 개발청 같은 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미군 공여지에 대한 전문적인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뭐 숨통이 튀지 않나. 미군 기지가 도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동두천시. 한때는 그 미군들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줄어든 미군의 숫자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군의 평택 이전 정책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 개발을 꿈꾸고 있지만 6개의 미군 기지 중 반환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반환된 기지 역시 평지가 아닌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 주요 소비층이었던 미군은 빠져나갔지만 개발을 위한 땅은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 심층 취재 쌍심지가 주한 미군으로 인해서 손과 발이 묶인 동두천시의 고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20km 정도 떨어진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외국인 관광 특구가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외국인은 주한 미군과 그 가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소유산 관광지와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등이 관광 특구를 구성하는 요소로 꼽히지만 그 핵심은 역시 전철 1호선 보산역 뒤편에 자리 잡은 상가입니다. 보산동 거리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현재 크고 작은 180여 개 점포가 들어서 있습니다. 철길과 도로 건너편에는 주한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인 캠프 K시가 있습니다. 약 428만 평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캠프 K시는 주한 미군의 주력 전투부대인 2사단 예하 210 포병여단과 1기갑 여단의 주둔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명절을 앞둔 재래시장처럼 늘 인파가 북적거렸던 보산동 거리. 그러나 지금은 인적조차 드문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2만 명에 가까웠던 미군이 수천 명 정도로 급감하면서 동두천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전멸이에요. 사람이 주말에도 뭐 평일하고 거의 뭐 마찬가지일 때도 있고 네. 또 어쩌다 뭐 월급이나 타고 그럴 때 그리고 외부로 다 나가요. 동두천의 경기 악화를 우려하는 것은 주민들만이 아닙니다. 당장 시의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동두천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미군들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경제 공동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원더신과 보산동이 저희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그분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디자인 아트 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미군 업소를 했던 곳들이 폐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갖고 저희가 공방을 유치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유치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동두천의 장기적 미래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현재는 필요한 게 주먹구식으로만 하는 건 아닌데 공방 이런 사업 뭐 쉽게 말해서 땜빵식으로 해가지고는 동네가 발전이 안 된다고 봐요. 동두천시는 미군 기지가 반환되면 도시계획에 따른 대규모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와 새로운 생산기지, 그리고 인구 유입 방안 등을 통해서 정체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지연되고 있는 미군 공여지의 반환 문제가 족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 공여지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와 시설, 그리고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부지를 한국이 공유하고 미군이 그 사용권을 갖는 토지를 말합니다. 동두천시의 경우는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 1951년부터 미군 공여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면적은 시 전체의 42%에 달했습니다. 1951년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흐르는 내라는 뜻의 동두천에 살던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다음 자리 잡은 미군. 이후 동두천은 미군 기지에 의존하는 경제적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동두천시는 1950년 한국전쟁 반발 후에 전략적 종지로서 미 보병 25사단이 1951년 3월부터 주둔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미 보병 3사단하고 7사단이 주둔을 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미 2사단이 지금 캠프 케이스에 주둔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체 공유지 면적은 시 면적의 42%가 됩니다. 시 면적이 42%에 달하는 땅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했던 동두천시의 경우 캠프 님블과 캠프 캐슬, 진볼스 훈련장, 캠프 모빌,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등 6개의 기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여지 반환이 진행 중입니다. 전체 공유지 중에 56%가 지금 반환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반환을 받았지만은 사실 그 56%가 저희가 활용 가능한 땅이 아니고 산지와 그다음에 진본 훈련장이라는 산을 반환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그러니까 동천시의 가장 핵심인 캠프 케이시 같은 경우는 반환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비하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미군 공여지 중 반환된 땅은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반환된 땅의 대부분은 과거 훈련장으로 쓰인 산악지대이거나 변두리여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도심과의 연결성이 좋아 효율적인 도시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는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는 기지 이전과 공여지 반환 절차가 빨라야 2020년에나 시작될 예정입니다. 바로 여기에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동두천시와 주민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미군이 떠난 땅에 우리도 개발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계속 이제 그로 인해서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지역 경제가 이런저런 면에서 자꾸 깎여 나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한 미군 기지가 언제 이전하는지 그 명확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발전 종합 계획 상으로 반환 기지에 대한 계획은 다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계획 자체가 실행할 수가 없고, 또 다른 민자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미군 이전과 공여지 반환이 지연되고 또한 현재 반환된 땅이 도심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미 10년 전에 반환된 땅을 동두천시가 왜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을까요? 문제는 바로 토지 가격에 있었습니다. 공시지가로 매기기 때문에 옆에 땅이 100원이면 그 땅도 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냥 같은 돈 주고 땅을 매입을 할 거면은 꼭 공유지를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다른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민자로 추진하는 반환기지 개발 사업은 10년째 거의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함께 일률적인 공시지가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밖에도 보면
징발 시에는 헐값에 매수하고 현재는 시가로 매각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요. 또한 높은 공시지가 적용으로 인해서 투자자한테 유인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토마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이 지난 7월 11일 한국군의 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210 포병 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겠다고 발언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동두천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제 210 포병여단을 낮게 이제 잔류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나죠. 정말 분노도 되고 뭐 화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게 지역 경제 상황이 이제 어려질수록 이제 정부에 대한 분노는 더욱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미 8군 사령관이 잔류부대 이전 시기에 대해서 한국군의 역량이 갖춰질 때까지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상 동두천시를 제외한 채 또다시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밀실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으로 동두천시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마스 반달 그 사령관께서 나름대로 한국군들이 그런 역량을 갖출 때까지 주둔하겠다. 그러면 2020년 가도 반환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 8군 사령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아니면 우리 국가와 뭐 어떤 모종의 협의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잔류 결정이 결국은 동두천의 미래 계획을 잠식한다는 데 있습니다. 동천 지역에서 미군 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시 전체 면적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람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동천 발전을 하겠다라는 계획과 그림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 이제 불확실성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천 개발에 대한 모든 청사진을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리고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정부에서 어떤 단원 조치를 취해달라 요구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분노가 많이 끌어오르고 있었죠.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용산기지 이전 계획인 YRP와 연합토지관리계획인 LPP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2016년까지였던 이 계획이 이미 수차례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60여 년간 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와 또 불편을 감내해왔던 동두천시 그리고 경기 북부의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이전하겠다는 그 계획을 지키고 그간의 희생을 보상해 주는 일일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어떤 국가 안보가 우선 최우선이고 안보가 튼튼해야 그래도 국민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서도 우리 이제 동두천 10만 시민들도 나름대로 기지촌이라는 오명도 받았었고 많은 감내를 했거든. 동두천이라고 이야기하기 싫어서 천두동이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었고. 기대했던 보상은 없고 또다시 희생을 강요받게 된 상황입니다. 군사지역으로 규제받는 것도 모자라 수도권 규제까지 이중으로 적용되면서 동두천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은 날로 위축되고 지역 경제와 생산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겪는 어려움은 지자체나 주민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군 주둔 문제는 국가 안보라는 면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국방부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진 만큼 이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두천에 미군들이 주둔한 것은 우리 시민들 보고 주둔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보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미군 부대가 주둔했고 또 그렇게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까 참아왔습니다. 사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을 의사결정 기구에 넣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방적으로 국가가
결정을 하고 밀어붙여서 우리가 국가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거 해라. 그런다는 것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 소파에 의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대표 기관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을 끼워넣어서 우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반환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는 뭐 몇 명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필요해 얘기를 하고, 필요하면 우리들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수순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무엇보다 미군 공여지 반환과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지자체와 주민의 목소리에 철저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 예산 적용에서 늘 걸림돌이 되어온 지역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면 2008년도에 동두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도에 폐기가 됐어요. 동천 하나만은 해주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 62개 지자체에 미군 공여지가 있습니다. 그 공여지의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공평한 게 아닙니다. 공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똑같이 n분의 1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요. 그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또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헌신도, 기여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만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한 지역에는 많은 지원을 해줘야지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조금 덜 지원하죠. 이런 것들이 저는 공평한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군 공여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매번 다른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게 형평성 이야기입니다. 이 인식의 차이를 바꾸지 않으면 이건 문제 접근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공기 우리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물의 경우는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에서 물을 내려다보내면 서울 시민들한테 물이용 부담금, 요즘은 그게 낙동강 뭐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물이용 부담금 다 냅니다. 똑같습니다. 국가 안보 때문에 이쪽에 미군 공여지 있는 지역에 혜택을 받으면 미군 공여지가 조금 있거나 미군 공여지가 없는 부분들이 그걸 부담해야지요. 만약 지금까지 국가가 그래왔던 것처럼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중앙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동천 시민들께서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희생만을 강요하고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동천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반하는 정책, 또 어떤 동천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 흘러가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 동천 시민들도 더 이상 자시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규제 완화와 미군 공여지의 국가 주도 개발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014년에 발표된 한미연합사단 창설과 동두천 재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환기지의 개발이 지역사회와 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미군 공여지에 대한 국가 주도의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게 공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희망이라 이렇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미군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2007년부터 진행된 반환 미군기지 개발 사업이 민간 주도 개발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한 개발은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과 공장, 대학,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야 한다는 이른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동두천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도로면으로 볼 때도 지금 뭐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구리 뭐 포천간 고속도로 제2외곽 순환도로 그것들이 다 이제 뚫어지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가산업단지가 동두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산단이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피 업종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것으로서는 이 동두천의 경제적 활력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갖고 ICT 기업이라든가 그 외에 첨단 산업 기술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 동두천이 어떤 그 경제적 부와 함께 정신적 부가 같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산단으로 동두천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침체와 공동화 현상을 겪는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동두천시. 지금으로선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두천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1992년 미군이 철수한 필리핀은 의미심장한 선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발 계획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물론 동두천시는 필리핀의 사례와는 조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되새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국가산업단지라는 모호한 용어가 아니라 어떤 특색을 지닌 특성산업을 개발할 것인가에 먼저 컨셉이 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산업의 현지인 혹은 현 주민의 2, 3세들을 상대적으로 상대적 우대라 그러기는 뭐 하겠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 특성이라는 걸 살려서 얼마만큼 이분들을 흡수해내고 교육해서 채용할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가 될 거고요. 그게 그렇다면 그 동두천 의정부뿐만 아니라 광역단체들의 전반적인 개발 계획하고 얼마만큼 연계가 돼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개성하고 가깝잖아요. 뭐 제2개성공단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를 구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원주민에 대한 고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바로 개발 과정에서 누리는 수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수빅하고 그 앙헬레스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귀지촌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의 낙후는 여전히 이제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귀지촌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전혀 수혜를 입지를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앙헬레스나 수빅 지역이 개발되면서도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취업이 활성화된 계층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모두 원래 수빅이나 앙헬레스 지역에 살지 않았던 대학 교육 이상을 받고 잘 준비된 이분들이었어요. 저는 이런 우가 동두천과 같은 미군기지 반환 지역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미군 기지 반환 후 이루어진 필리핀의 지역 개발은 실패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동두천 역시 미군을 상대로 한 주민들의 업종 대부분이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제조업 위주의 지역 개발이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기 저희 선배님들이 한 60몇 년 이상 여기서 이제 그 사업을 자식들한테까지 다 물려줘가지고 현재 그나마 여기서 이제 힘들게 끌고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시동이나 경기도 돈 가지고는 정말 지원책이 너무 좀 어려워요. 여태까지 보면은 고생들을 많이 하신 이분들 위해서 동두천시의 계획이 성공한다고 해도 이익을 얻는 것은 그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귀지촌이라는 암울한 과거의 인상을 떨어내고 결국은 다국적의 접객을 해봤다는 게 굉장한 세계화 시대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런 쪽의 관광 상품이나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거꾸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있다라는 거를 마치 큰 이 결격 사유나 아니면 흠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제 각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것 자체를 하나 지역 특색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 땅이 비면 거기에다 뭘 할 거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모든 일자리가 제조업체 위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비스 산업 위주가 더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동천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만 눈을 돌리게 된다면은 관광 산업도 진행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천에 지금 미군 부대와 관련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네를 갖다가 좀 더 개조해서 정말 미국보다 더 미국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야 미국 문화 즐기러 가자 할 때 동천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한 것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정치인이었지만 이제는 작가로 또 방송인으로 더 유명해진 유시민 씨는 자신의 저서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 비단 이 문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정치인, 지식인 그리고 권력자들이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동두천 씨를 비롯한 경기 북부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인 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벌써 60년을 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분단 국가와 북한이라는 위협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와 국가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강요된 희생만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가치를 되살릴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동두천 시민들도 국민입니다.